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드시면 독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과일 많이 좋아하시지요? 영상 제작자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제작자도 매일 사과를 즐겨 먹고 있지요. 어르신 여러분, 사과의 효능이 참 대단하죠. 사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 동맥경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잖아요. 또한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또 사과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하고 숙변을 유도하여 변비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당뇨를 예방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도 예방해주고, 사과의 페놀산 성분은 유해산소를 감소시켜 뇌졸중도 예방해줍니다. 이 위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정말 사과의 효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사과를 드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화분증, 즉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놀랍게도 국내 화분증 환자에게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3대 음식 중 하나가 사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른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은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식품과 꽃가루 항원이 교차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에 대한 최근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되었는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과 최정희 교수와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현종 교수팀이 전국 20개 병원의 화분증 환자 648명을 대상으로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유발에 자주 연루되는 식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은 전체 화분증 환자 10명 중 4명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나타난 환자의 8.9%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은 과일, 채소 같은 식물성 식품을 먹은 직후에 접촉 부위인 입술이라든가 구강이라든가 인두 부위의 가려움증이라든가 혈관 부종이라든가 홍반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라고도 하네요. 국내 화분증 환자에게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3대 식품은 복숭아, 사과, 키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콩, 자두, 밤, 파인애플, 호두, 참외, 토마토, 멜론, 살구 등이 그 뒤를 이어갑니다.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 증상, 그 다음에 심혈관 증상, 신경 증상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사과를 비롯하여 복숭아나 키위 등을 드시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소화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드시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사과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 성분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삼투압작용을 통해 장내 수분을 끌어들이며 설사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당 알코올의 일종으로 소르비톨이 들어있는데요. 이 소르비톨은 시원한 맛과 단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경우 사과를 드실 경우 가스가 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찬 사람이나 대장이 예민한 사람은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늦은 밤에 사과를 과다 섭취할 경우 산 성분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경우 평소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과는 일부 종류의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알레르기 약이나 항생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서 알레르기 약이나 항생제를 드실 경우에는 큰 시간차를 두고서 사과를 섭취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과와 탄산음료 중에서 어느 쪽이 치아 부식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어르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산음료가 치아 부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요? 영상 제작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탄산음료보다 사과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아 부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예상 외죠? 그럼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요? 런던 킹스 칼리지 치과연구소가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과를 먹는 사람은 치아의 상아질 손상이 3.7배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르신 여러분, 사과는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과 속 산성물질이 치아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탄산음료 역시 당과 함께 탄산이 들어있어 충치를 유발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사과가 치아 부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탄산음료보다 사과는 먹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구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탄산음료는 마신 후 물로 입안을 헹구면 충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지만 사과 조각은 이 사이에 끼어 양치질이나 치실로 없애기 전에는 계속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섭취한 후에 바로 양치질 할 경우에는 산 성분이 자극되어 치아 범랑질을 벗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군 후 30분 뒤에 양치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당부드립니다. 영상 제작자가 이 글을
쓰고 보니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멀어진다고는 하지만 사과를 먹은 후 양치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치과 의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효율적인 사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사과 섭취 방법은 공복이나 잠자기 전에 드시기보다 오전 식후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 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공복이나 잠자기 전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과씨에는 아미그다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드실 때 사과씨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과씨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맞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물은 균이나 바이러스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화학 성분은 보통 씨앗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도 사과 씨앗에 아미그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미그다린은 이미 우리 몸의 여러 소화 효소와 만나면 유독 물질인 청산 즉 시아노아수소를 생산하고 시아노아수소가 물에 녹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산가리 계열의 독성인 시아노아수소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성분이 체내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구토와 현기증이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인체의 해독작용으로 인해 해독이 되기 때문에 섭취할지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은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사과도 많이 드실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은 1개 정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과를 갈아 마실 때 좋은 팁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사과를 갈아 마실 때 올리브유 1스푼을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하루 1스푼씩 드시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아시죠? 어르신 여러분, 솔직히 생으로 기름을 마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실 경우 먹기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멍이 든 사과는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서 곰팡이 독소 중에서도 파툴린은 사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멍든 사과나 상처가 난 사과에는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적은 수준의 파툴린으로서는 극심한 독성 증세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 출혈이라든가 팽만감이라든가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에서 이미 생긴 곰팡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구입 시에 상처나 멍이 든 사과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의심이 나는 사과는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기보다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사과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과 한 개의 껍질에는 양상추 한 통과 맞먹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 드시면 양상추 한 통의 식이섬유를 버리는 셈이 되지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아침에 사과를 드셔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지요. 왜 그럴까요? 아침 공복 시 사과를 드시게 되면 사과의 유기산이 이의 산도를 높여 주어서 소화 작용을 돕지만은 저녁에는 사과를 드시게 되면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이 이의 가스를 만들면서 속이 불편하여 숙면을 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활동이 없는 저녁에 섭취하는 사과는 과일의 당분이 몸에 저장돼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과를 드시면 독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